안녕하세요. 행복한 행소맘입니다. 오늘도 저와 아침 신문을 읽으며 행복한 부자 발걸음 걸어보아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부동산 하락 분위기 속 반짝이는 기회들.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미분양 쏟아지는 경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래 물려줘야 세금 아낀다.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러시. 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6월 거래 중 11%가 증여. 그 중에 보니까 송파 35%, 강남 20%, 서초 14%, 그리고 그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실거래가를 가끔 보다 보면 굉장히 낮은 거래가로 거래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카더라 뉴스에 의해서면 이건 가족 간의 거래다 뭐 등등 이렇게 댓글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증여성 직거래가 더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부동산 하락 분위기 속 증여성 직거래 증가라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또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년에요, 증여 취득세가 바뀌거든요. 증여 취득세를 할 때 그 기준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취득세율은 그대로인데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바뀝니다. 올해까지는요,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공시 가격으로 하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거래가, 실거래가를 위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공시지가는 약 70%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라고 하면 공시지가는 한 7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의 그 기준이 낮아지면 훨씬 절세 효과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부동산 하락 분위기 속 증여세 기준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이유 첫 번째 것과 함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증여 취득세 기준이요,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변한다긴 한데, 사실 증여하는 게 아파트라면 그 증여 시점에서 과거 6개월간 거래된 시가로 거의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날짜가 8월 25일인데 그 전 6개월 동안 만약에 이 10억의 아파트가 뭐 11억에 거래가 된 게 있다라고 하면 11억을 기준 시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 시가가 없을 경우가 요즘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뜸하고 없다 보면 내가 지금 2022년 8월 25일에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했는데 과거 6개월간 거래가 없어서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공시지가로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증여 시점의 과거 6개월뿐만 아니라 증여 시점인 현재를 기준으로 또 이후 3개월 내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신고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요, 제가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래가 뜸하고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절세 효과를 내고 싶다 해서 근데 공시지가로 하자니 조금 불안하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증여할 당시 아파트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때 받은 감정가로 세금을 내면요, 만약 내가 8월 25일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요, 나는 9억에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12억에 거래가 됐다 해도 나랑은 무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건데, 오히려 하락기의 경우는요, 거래도 뜸하고 가격도 낮아지니까
내가 증여할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좀 저렴하게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의 기준을 낮출 수가 있기에 괜찮은 아파트의 경우 그냥 팔기 너무 아깝고 이걸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쯤 지금 증여 또는 증여성 직거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분양 쏟아지는 경기. 자, 제목만 보면은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해놓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것을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6월에요, 3,319가구가 경기도 미분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보다 36%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분양이 경기도 외곽 지역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원, 부천, 성남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장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요? 행성아님은 왜 이걸 빨간색, 그러니까 긍정으로 인식하셨나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하락 분위기가 이렇게 팽배해지면요, 가장 손을 떼는 분들이 누굴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투자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실수요자 분들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가 분양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만 이해했는데요. 1순위 분양이 참 마감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되겠지라고 했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뭐 더 높진 않았는데 그래도 1순위 마감했으니까 별일 있겠어요?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당첨된 분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등으로 이렇게 미계약 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스크롤 내려볼게요. 자, 어찌됐든 선착순이고 그 조건이 만 19세 이상이면서 성인이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대신에 이게 준도금 대출은 당신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괄호가 있네요. 그리고 선착순 공급 세대를 보니까 105 A 타입, 105 B 타입. 괜찮은 평형대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 줍줍 아닌가요? 그죠? 아이고 행소맘 세상을 좀 덜 살았네. 지금 그것을 줍줍이라고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야.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도 내린다는데 이게 어떻게 기회야 위기로 봐야지 라고 제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지난 30년간 서울 부동산 그래프예요. 이렇게 IMF, 리먼 사태, 그리고 뭐 외환위기, 뭐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하락기를 맞이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장기간으로 보면 내리는 기간보다는요, 오르는 기간이 많아요. 그리고 내림 폭보다는 오름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요, 만약 내가 수원 망포동에 사는 주민이고 여기가 살기 괜찮은데 또 게다가 새 아파트라면 오히려 하락 분위기 속에 버려지는 좋은 층, 좋은 향 물건을 비교적 싸게 주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구 이야기 잠깐 할게요. 지금 대구에 가면요, 공포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매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얄 물건이든 비로얄 물건이든 가격이 비슷해요. 자, 그런 때에 내가 실수요자고, 그리고 난 여기서 살 거고, 내리더라도 난 여기서 살 거고, 감당 가능하다. 하다면 지금 싸게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곧 오를 거고요. 새 아파트에 좋은 물건 고르셨으니 나중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자, 오늘 뉴스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도 하나 더 보탭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더라 라는 그 공포 분위기에 괜스레 휩쓸리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들을 하시면 그 선택들로 얻어진 씨앗이 차후 사이클에서 크게 키워질 거예요. 경기도 미분양된 것들이 또 뭐 있나 참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조사해보고 또 저도 제 블로그에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도 주변 카더라에 휩쓸리기보다 내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